개발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경기 침체 속에 민간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동부가 오일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선 에너지 거래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폭발 화재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울증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13년부터 밤샘 근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화해수욕장의 해양스포츠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취재했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가구 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해온 가구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올 들어 석유화학공단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 소방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후 설비의 땜질식 보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현대 EP 울산 공장의 폭발 사고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명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삼양사 울산 공장에서도 지난 5월과 6월에 2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울산 공단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올해 화재 건수는 지난해보다 20%, 재산 피해는 90%가 늘어났고 5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석유화학공단의 안전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공단 조성 5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됐지만 근본적인 시설 개선 대신 보수에만 치중하는 등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을 실질적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화재 폭발의 건수와 화재 폭발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 특히 새로운 소방 장비가 들어와도 이를 다룰 전문가와 정비 기술자가 한 명도 없다며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소방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장비의 고도와 복잡성으로 인해서 장비 취급 전문가나 정비 기술자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한편 박영철 의원은 원전 시설이 밀집한 울산은 방사능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조성될 북구 강동권에 3조 원 규모의 투자자 물색을 위한 설명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단일 관광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5개 단지로 나뉘어 첨단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북구 강동권. 기반공사와 콘도, 아파트 등 일부 시설이 조성되고 있지만 경기 불황에 사업을 맡을 투자자 물색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다음 달 8일 울산에서 민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투자 설명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건설사라든지 리조트 업체에서 투자 설명회 참석하겠다는 유명 호텔 체인과 대표적 관광업체, 일군건설업체,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30여 곳이 설명회 초청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강동권의 민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모두 20여 개. 관광 내지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 워터파크, 고래 센트럴파크, 골프장 등 하나같이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핵심 시설입니다.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침이지만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순수 민간 투자만 3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동권 개발 사업이 투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처 물색에 났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의 동부가 오일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선호하는 표준화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계와 정재계가 마련한 국제회의 내용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오일 거래 시장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선점한 런던, 북미와 남미를 선점한 뉴욕, 그리고 아시아를 선점한 싱가포르로 3분됩니다. 2020년까지 2,800만 배럴의 원유 저장 시설을 구축해
세계 4대 오일 거래 허브가 되겠다고 도전장을 낸 울산. 배후에 석유화학 단지까지 갖춰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기존 시장의 거래선을 확보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장이 원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존 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nd there should be enough traders and there should be enough financial companies that actually want to be active in this market as well. 동북아에서 싱가포르를 대체할 오일 거래 허브가 되려면 취약한 금융 서비스부터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석유 거래소의 설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유니스트는 내년부터 대학원의 에너지 상품 거래 분야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오일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 트레이딩 또 그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쪽에 울산이 구축하려는 오일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트레이드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쳐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우울증 환자는 절도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높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한 여성이 금은방에 진열돼 있던 12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꺼내 소매 안에 집어넣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4만 원짜리 귀걸이를 구입한 뒤 사라집니다. 이틀 뒤 바로 옆 금은방. 직원이 4명이나 있었지만 이 여성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0만 원짜리 순금고리를 또다시 훔쳐 지갑에 넣습니다. 임산부이시기도 하고 저희한테 이제 물건도 이제 작지만 하나 구입을 하셨고 또 이제 다른 거 구입을 하시려고 이제 그거 물건을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혀 이렇게 의심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임신 초기였던 올해 초에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 훔쳤다고 말했지만 우울증과의 연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의사가 발송한 소개서를 우리가 보니까 우울증세로 인한 약물 복용하고 그 약을 복용하면 약간 판단력이 떨어진다. 앞서 지난해에는 우울증을 겪던 30대 여성이 5년 동안 1억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6월에도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 물건을 훔친 40대 주부가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소외감을 많이 겪게 되고 만성적 공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도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일시적인 성취감을 얻거나 안도감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서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우울증을 앓던 임신부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마리나항 개발지로 선정된 울주군 진해해수욕장에 해양 스포츠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울산에 맞는 해양 레포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일본의 3대 테마파크 중에 하나인 하우스텐보스는 지난 2003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시설을 새로 갖춘 뒤 연간 18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다를 낀 계류시설과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숙박시설 등이 재기의 발판입니다. このハウステンボスにはいくつもホテル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うまく利用されて長期滞在型のマリーナ利用ということをされております。 지난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우수한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자 시민들의 관심이 해양 레포츠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바다가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It's the fastest growing sport in the world, so we're fortunate we've got a lovely environment here to play in. So yeah, it's. 해양 레포츠 도시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울주군도 새로운 마리나 시설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관심 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수변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또 휴식 공원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새로운 레저 시설을 개발하여 울산의 해양레포츠 도시 조성에 알아본 UBC 보도특집 바다 도시를 품다는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60분간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의 빚보증 사고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대위 변제금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현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까지 신보의 사고율이 지난해 1.85%의 2배가 넘는 3.8%에 달해서 사고 액수는 63억 원,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도 49%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보는 이에 대해서 2008년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대출 보증을 크게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시의회 의장이 내일까지 심사 보고를 요구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복위 정상화를 촉구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회 정상화와 안건 처리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 위원회 개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계에서는 환경기본조례의 의장 직권 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랩법 소식입니다. 이 미디어랩법 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국회가 여야 동수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미디어랩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지역민방 공동주의재단 구준회 기자입니다.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인 미디어랩은 방송사를 대신해 기업에 광고 시간을 팔고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방송사가 신문사처럼 직접 영업을 할 경우 공영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제작과 광고를 분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허가를 받은 종합편성 채널과 일부 중앙방송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기 위해 독자 미디어랩을 설치하겠다고 나서 방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랩법의 가장 큰 쟁점은 몇 개의 미디어랩을 허용하느냐, 즉 미디어랩의 경쟁 체제입니다. 101민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언론 노조라든지 민원연이라든지 이런 언론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를 보장받은 종편이 광고 직거래까지 나서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랩 출범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 민방과 종교 방송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해서는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수준의 그런 연계 판매가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그러한 그 제도가 법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 여야는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미디어랩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FTA 비준안 처리와 맞물려 여야 6인 소위원회가 아직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어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구준혜입니다. 2012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특성화 고교의 학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10개 학교에 3,200명 정원에 3,493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1.05대 1보다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울산 애니원고가 2.09대 1, 현대정보과학고가 1.58대 1, 울산공고가 1.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수원 삼성을 승부차기 끝에 꺾은 울산 현대가 무서운 상승세를 바탕으로 역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을 잇따라 제압한 울산 현대는 오는 26일 정규리그 2위인 포항 스틸러스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통해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다툽니다. 울산고 포항은 지난 2007년 6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07년 준 플레이오프와 2008년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3년부터 밤샘 근무 없는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현재 주간조와 야간조 맞교대로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3천억 원의 설비 투자를 통해
2013년부터 오전 6시 30분부터 일하는 오전조와 오후 3시 10분부터 일하는 오후조로 나누어 밤샘 근무를 없앨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일 취임하는 문영문 노조위원장은 내년 안에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해서 시행 시점과 조건에 대한 노사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모 건설사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통지돼 당사자에게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구경찰서는 오늘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중구 학성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33살 천모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해 갖고 있던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부정하게 표시한 가구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세관은 최근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가구점 26곳과 문방구 8곳 등 37곳에서 140여 점의 위반 물품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가구점들은 대부분 가구의 바닥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 남구옥동 신청사 부지에서 청사 신축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지검 신청사는 835억 원을 들여 연면적 34,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설되며 울산지법 신청사와 비슷한 오는 2014년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 14개국 출신 16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외국인 주민자문위원회가 오늘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인권 옹호 등 내년에 추진할 3개 분야 57개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MBC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사회공헌 정보센터 임태형 소장과 오승환 울산대 교수 등 학계와 기업 인사 6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공공기관과 기업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 협력과장은 기후변화 이슈와 정부 정책을,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울산시 기후변화 정책 추진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선천성 보행장애를 앓고 있는 몽골 학생 5명이 울산시티병원의 지원으로 무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몽골과 협력병원 협정을 체결한 울산시티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몽골 장애아 11명을 초청해 무료 수술을 펼쳤으며 박맹우 시장은 오늘 수술을 위해 울산에 온 몽골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3년 만에 내셔널리그를 재패한 울산 미포조선의 숨은주역 조성원이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또 미포조선의 조민국 감독과 김현기 코치는 지도자상에, 알렉스는 시즌 베스트 11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네, 대기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울산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울산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습도가 30% 내외로 아주 낮은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하루 종일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져서 모레 낮 동안에 완전히 풀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 시간에는 1도 안팎으로 역시 많이 추우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과 제주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영남지방 아주 맑은 가운데 아주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밀양과 경주, 영하의 기온 보이면서 춥겠고 낮 기온은 대부분 지방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께 웨더스 오리지널을 받았던 순간을요. 그때 저는 4살이었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그 순간 난 아주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아버지가 됐고